그림 5-23. 이쪽에 너무 많은 접점이 존재함. 이쪽에 너무 많은 접점이 존재함. 이 패턴은 적절한 삼각형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만약 시장이 이같이 움직인다면 이런 가격 움직임은 삼각형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우측 하단에서 삼각형이 마감되지 않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검은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삼각형을 형성하는 수렴하는 추세선을 그리는 데 사용된다. 6개 중에서 4개만이 동시에 수렴하는 추세선에 접하게 된다. 이쪽에 2개의 접점이 존재함. 이 그림은 일반적인 수평 수렴형 삼각형에서 발생하는 채널의 형태를 나타낸다. 추세선에 접하지 않는 같은 수준의 점은 단지 2개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삼각형이 시작되는 파동 A의 시작점과 파동 E의 끝부분이다. 이쪽에 2개의 접점이 존재함. 그림 5-24A. 올바른 파동 해석. 파동 E가 마감된 후에 돌파가 나타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음. 파동 E의 끝부분. 파동 C 또는 파동 E의 어떤 부분도 BD 추세선에 접하지 않음. 가장 일반적인 구성. 그림 5-24B. 잘못된 파동 해석. 파동 E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동 D의 종점을 넘어섰는데 이것은 올바른 파동 매김이 아님. 일단 실제 BD 추세선이 이탈된다면 삼각형 패턴은 완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파동 E는 일시적으로 파동 D의 끝부분을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신저점을 형성했다. 이것은 현재의 BD 추세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돌파된 파동의 고점을 이어서 다시 그려야 한다. 수렴형 삼각형. 수렴형 삼각형들은 가장 일반적인 삼각형의 형태이다. 다음의 내용은 수렴형 삼각형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건들이다. 최소한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모두가 수렴형 삼각형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1. 수렴형 삼각형이 완성된 후에 돌파될 경우 그 파동의 길이는 삼각형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 파동 A의 75%를 넘어서야 하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가장 긴 내부 파동의 125%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림 5-25. 2. 수렴형 삼각형에서 돌파는 시장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삼각형의 고점이나 저점을 넘어서야 한다. 그림 5-26. 3. 삼각형에서 파동이는 시간이 아닌 길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작은 내부 파동이어야 한다. 그림 5-27. 그림 5-25. 파동 A의 가격상 길이. 최소한의 목표치 파동 A의 75%. 파동 A는 삼각형의 내부 파동 중에서 가장 긴 파동임. 돌파는 가장 긴 내부 파동의 75%를 넘어서야 하지만 125%를 넘어서면 안 된다. 파동 E의 끝부분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 여기서는 파동 A임의 100%를 더한다. 최소한 가장 긴 내부 파동의 75% 수준으로 돌파되어야 함. 여기서는 파동 B. 가장 큰 내부 파동의 100%의 길이. 삼각형에서 파동 A는 가장 긴 내부 파동일 필요는 없다. 위의 그림에서 파동 B는 가장 큰 내부 파동이다. 파동 C의 가격 범위. 파동 C가 수렴형 삼각형의 내부 파동 중에서 가장 긴 파동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다. 가장 긴 내부 파동, 여기서는 파동 C의 길이만큼 파동 E의 종점에서 뺨. 파동 C의 75%. 여기서 파동 C의 75%를 최소한의 목표치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보다 크게 되돌려야 파동 B의 저점을 하회하고 신저점을 경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26. 삼각형의 완성이 임박했을 즈음에 2개의 평행한 수평선을 긋는다. 하나는 삼각형이 형성되는 고점을 지나도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점을 지나도록 그려야 한다.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이들 수평선들은 삼각형이 완성된 후에 어느 수준까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법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삼각형이 돌파된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려질 때 발생한다. 만약 돌파가 상승 방향이라면 이 가격 수준에 도달해야 함. 만약 돌파가 하락 방향이라면 이 가격 수준에 도달해야 함. 그림 5-27. 파동 E는 가격상 가장 짧은 파동이어야 한다. 1. 제한 삼각형. 제한 삼각형, 리미팅은 엘리어트가 발견하고 그의 원전에서 언급한 삼각형의 한 종류이다. 그것들은 4번 파동과 파동 B에서 나타난다. 제한 삼각형이 발생한 이후의 움직임이 특정한 변수에 따라서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 삼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패턴에서 파동 E는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20부터 40% 정도 남겨두고 마감되어야 한다. 다음의 내용은 제한 삼각형의 3가지 변형들이고 그것들을 특징 짓는 성격들이다. 수평형 삼각형. 수렴형 삼각형 중에서 수평형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시장이 아래의 법칙을 따른다면 그것은 수평형 삼각형이 형성되는 것이다. 1. 삼각형에서 추세선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림 5-28. 2. 삼각형의 꼭지점은 가장 긴 내부 파동의 중심점을 중심으로 가장 긴 내부 파동의 61.8% 수준 내에 존재해야 한다. 그림 5-29. 3. 파동 D는 파동 C보다 작아야 한다. 그림 5-30. 4. 파동 E는 파동 D보다 작아야 한다. 그림 5-27. 불규칙 삼각형. 이런 형태의 삼각형은 수평형 삼각형에 비해 보다 큰 폭으로 돌파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낸다. 불규칙 삼각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파동 B이다. 이것은 파동 A보다 길어야 한다. 불규칙 삼각형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아래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파동 B는 파동 A의 261.8%보다 작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61.8%보다 작다. 삼각형에서 파동 A와 파동 B의 정확한 피보나치 비율상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 2. 파동 C, D는 모두 이전 파동에 비해 작아야 한다. 3. 삼각형의 두 추세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강세 삼각형. 이것은 파동이론의 패턴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잘못 해석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중 강세 조정과 관련해 다소 혼돈이 발생하기도 한다. 강세 삼각형의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파동 B는 파동 A보다 길고 삼각형에서 가장 긴 파동이다. 2. 파동 C는 파동 B보다 작다. 3. 파동 D는 파동 C보다 크다. 4. 파동 E는 파동 D보다 작다. 5. 두 개의 추세선이 모두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6. 삼각형이 형성된 이후의 돌파는 삼각형의 가장 긴 내부 파동보다 길고 그것의 261.8% 수준에 도달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길지는 않다. 그림 5-28. 추세선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림 5-29. 가장 긴 파동. 꼭지점. 파동 B의 중심 위치에서 파동 B의 61.8% 범위 안에 존재한다. 파동 A 또는 파동 C가 가장 긴 파동인 경우에도 같은 기법이 적용된다. 수평형 삼각형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꼭지점이 이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한다. 그림 5-30. 파동 D는 파동 C보다 포괄하는 가격 범위가 작다. 2. 무제한 삼각형. 수렴형 무제한 삼각형과 제한 삼각형 간에는 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 패턴 사이의 차이를 구분짓는 미묘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위의 모든 법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래 목록에 있는 내용들은 수년에 걸친 필자의 관찰과 정량화 작업을 거쳐 개발된 것들이다. 무제한 삼각형은 제한 삼각형과 달리 삼각형을 감싸는 추세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 행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제한 삼각형의 움직임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1. 무제한 삼각형의 가장 일반적이고 차별화된 특징은 무제한 삼각형이 두 개의 추세선이 수렴하는 꼭지점 부근에서는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꼭지점 부근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파동 2의 시작점에서 마감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라. 만약 파동 2가 끝난 후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의 20% 이내에 두 개의 추세선이 수렴하게 되면 그것은 위에서 제시된 시간상의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2. 삼각형의 시발점에서 파동 2의 끝부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만약 두 개의 추세선이 수렴하는 삼각형의 꼭지점이 그것의 40%에 해당하는 거리에서 존재한다면 무제한 삼각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삼각형의 형태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아 이후의 흐름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3. 무제한 삼각형을 나타내는 마지막 신호는 돌파 이후에 꼭지점이 형성되는 기간까지 수렴하는 추세선 안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점이다. 제한 삼각형에서 꼭지점이 존재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돌파 과정이 끝나는 순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돌파를 통해 터미널 패턴이 형성된다. 최근에 형성된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되돌리는 조정이 진행되는 가장 일반적인 양상은 삼각형에 대한 돌파가 매우 강하게 진행되어 꼭지점이 완성 시점 이전의 삼각형의 시작점, 삼각형의 가장 긴 내부 파동을 기준으로 산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꼭지점이 완성되기 전까지 삼각형 구간 안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삼각형이 끝난 직후나 삼각형 형성 과정에서 나타났다면 삼각형은 무제한 삼각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삼각형 패턴 돌파 이후의 움직임. 무제한 삼각형에서의 돌파 거리는 특정한 수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삼각형 내부의 가장 긴 내부 파동의 길이만큼 움직인 후에 반작용이 나타나지만 그리 길게 진행되지 않는다. 조만간 시장 움직임은 원래 돌파된 방향대로 진행되어 보다 큰 패턴의 형성을 고려해야 하는 수준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확산형 삼각형. 확산형 삼각형은 매우 큰 복합 조정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들은 5개의 내부 파동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과정에서 직전의 내부 파동에 비해 모두 크거나 대부분 크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내부 파동 중에서 하나 정도, 강세 확산형 삼각형에서는 2개도 가능하다는 이전의 내부 파동보다 길지 않은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5-31. 모든 확산형 삼각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파동 A 또는 파동 B가 삼각형의 내부 파동 중에서 가장 길이가 짧은 내부 파동이다. 2. 파동 E가 거의 항상 패턴 내에서 가장 긴 파동이다. 3. 확산형 삼각형은 지그재그의 파동 B나 보다 큰 삼각형의 파동 BCDE가 될 수 없다. 4. 파동 E가 일반적으로는 삼각형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복잡한 부분이다. 파동 E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작은 확산형 삼각형에서는 지그재그 형태를 띠고 보다 큰 패턴에서는 조정 파동들의 복합 조합으로 구성된다. 5. 파동 E는 거의 항상 파동 A와 파동 C의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넘어선다. 6. BD 추세선은 수렴형 삼각형에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7. 확산형 삼각형을 돌파하는 폭은 그것이 강하고 보다 큰 조정 파동의 마지막 파동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가장 긴 내부 파동. 여기서는 파동이 보다 길지 않을 것이다. 8. 파동 2에서 거꾸로 관찰할 때 내부 파동 중 직전에 발생한 파동이 이후에 발생한 파동의 50%를 넘어야 한다. 그림 5-31. 불규칙 파동. 가장 일반적. 파동 B가 파동 A보다 짧다.
러닝 파동. 드문 경우. 파동비가 파동시보다 짧다. 수평형 파동. 매우 드문 경우. 모든 뒤의 파동이 앞의 파동보다 길다. 수렴형 삼각형과 같이 확산형 삼각형은 제한 삼각형과 무제한 삼각형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표현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수렴형 삼각형과 같은 이름을 사용했지만 수렴형 삼각형에서의 그것과 확산형 삼각형에서의 그것은 서로 다르다. 확산형 삼각형에서 제한과 무제한 삼각형이라는 개념은 삼각형 패턴 형성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산형 삼각형을 돌파하는 폭은 삼각형의 가장 긴 내부 파동보다 작다. 확산형 삼각형에서 제한과 무제한이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삼각형이 표준적인 파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패턴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복잡한 조정의 한 부분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1. 제한 삼각형. 제한된다는 것은 항상 4번 파동 또는 파동비에서만 나타난다는 뜻이다. 필자는 4번 파동이 확산형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가정된 것일 뿐이고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의 파동비에서 확산형 삼각형이 나타난다. 제한 삼각형이 발견될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에 기술된 사항들이 적용된다. 1. 제한 확산형 삼각형은 불규칙 미다령과 미다령 플랫 패턴의 파동비에서만 발생한다. 2. 삼각형에서 돌파폭이 가장 작을 경우 삼각형의 고점에서 저점까지 길이의 61.8%가 되돌려진다. 수평 확산형 삼각형. 완전히 수평인 확산형 삼각형은 확산형 삼각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확산형 삼각형은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막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이 지속적으로 고가를 높이고 저가를 낮춘다면 그것은 추세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 시장은 기본적 분석이라는 관점에서는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강한 힘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의 힘이 작용하는 상황도 아닌 것이다. 시장에서 그런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측정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확산형 수평 삼각형이 형성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수평 확산형 삼각형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패턴 내에서 파동 A가 가장 작은 파동이라야 한다. 2. BCDE가 이전 내부 파동의 종료 지점을 넘어서야 한다. 3. 파동 E는 파동 A와 파동 C의 종점을 이은 선을 넘어서야 한다. 불규칙 확산형 삼각형. 불규칙 확산형 삼각형은 수평형에 비해 보다 일반적인 형태이고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1. 파동 B가 파동 A보다 작고 나머지 모든 파동들이 이전 파동보다 크거나 파동 D가 파동 C보다 작고 나머지 모든 파동들이 이전 파동보다 크다. 2. 패턴이 형성되는 기간이 길수록 패턴의 채널이 상승 또는 하락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세 확산형 삼각형. 강세 확산형 삼각형은 파동 B가 파동 A보다 조금 크고 파동 D가 파동 C보다 조금 짧게 형성되면서 추세적인 흐름을 보일 경우에 발생한다. 추세선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지만 점차 벌어지는 성격을 갖는다. 이런 형태의 패턴에서 파동 E는 매우 급격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파동 C를 제외하고 모든 파동들이 이전의 것에 비해 길게 형성되는 변형도 존재한다. 2. 무제한 확산형 삼각형. 무제한 확산형 삼각형은 보다 복잡한 패턴의 내부 파동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이다. 예를 들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X파동을 포함하는 조정의 첫 번째 또는 마지막 국면의 한 부분으로서 확산형 무제한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법칙 7, 244페이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확산형 삼각형의 돌파 이후의 움직임은 수렴형 삼각형 돌파 이후의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확산형 삼각형의 돌파 수준이 확산형 삼각형의 전체 폭보다 크지 않으므로 돌파 직후에 새로운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진행될 수 없다. 이것은 X파동이 형성되기 위한 이상적인 상황이다. 확산형 무제한 삼각형의 돌파는 일반적으로 X파동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터미널 패턴의 5번 파동 또는 3중 조정 또는 3중 조합의 두 번째 X파동일 수 있다. 확산형 무제한 삼각형은 꼭지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확산형 제한 삼각형과 같은 형태로 형성될 것이다. 전체 삼각형을 형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해서 그것의 40%를 파동 A의 시발점에서 차감하라. 꼭지점은 A파동의 시발점에서 삼각형 형성 시간의 40%를 뺀 시간 내에서 형성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다 긴 시간 단위로 할 때는 20% 이내의 꼭지점이 발생할 것이다. 상황별 파동 구성 법칙, 조정파동. 파동 변화의 법칙. 가격. 조정파동에서 가격상의 상호관계는 파동 변화의 법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하지 않은 방법이다. 조정파동의 대부분은 같은 길이를 형성할 것이다. 이 법칙이 조정파동에 적용된다면 지그재그에서 그 유용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지그재그에서 파동 A와 파동 B는 서로 다른 길이를 형성해야 한다. 파동 B는 파동 A의 61.8%이거나 그보다 작을 것이다. 이 정도가 조정파동에서 가격 변화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한계이다. 분석 중인 파동이 모노파동들과 폴리파동 또는 그보다 높은 등급의 파동으로 구성된다면 206페이지에서 제시된 복잡성과 구조에 대한 변화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